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승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사고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함께 출발한 버스들이 대여섯 대씩 짝을 맞춰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들은 차체가 높은 버스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이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면 20대씩 갈 때 가면 어디 목적지에만 30분, 1시간씩 이게 도착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대열 운행을 하면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설 경우 연쇄 추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제2,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전방에 시야 확보를 못하게끔 너무 무리지어서 간다면 저희 상황실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광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한 해 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통법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다시 시작된 버스들의 대열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번 사고도 고속도로 위 관광버스였습니다. 쓰러진 버스에서 사람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눈 떠보니까는 안전벨트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는 막 죽었는지 사람들이 눈 감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바닥에요. 차 바닥에. 버스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상황. 경찰은 끼어든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버스 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과속과 졸음운전이 원인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부터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까지 고속도로 위 버스 사고는 매번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한 해 1200건이 넘는 버스 사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는 2013년 이후 2년 새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무리한 운행이나 난폭 대열 운행이 동반되기 때문 고속도로 위 대형 버스가 흉기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지만 대책은 늘 사고 이후 뒷북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부터 버스 구조 개선과 도로 정비, 행정처분 강화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단풍 구경을 가던 산악회원들을 태운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관광버스 사고. 또 관광버스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버스에 정원이 3명 초과해서 타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성우 기자, 이문석 기자 리포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흰색 차량 한 대가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버스는 이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지만 차량은 갈짓자로 심하게 요동치더니 갓길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사고는 오전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우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75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전북 완주에 있는 대둔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이후 넘어지면서 실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사고 직후 버스 앞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버스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사고 난 뒤에 유리로 나오셨다고 하시던데. 네, 전복돼서 나갈 문이 없어서 앞유리 깼어요. 아, 앞유리를 깨셨어요? 네. 누가요?
버스 운전자 55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승용차가 3차로로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하니까는 그 차를 피하려다가 그 핸들 가대 조작으로 그 1차선까지 버스가 진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차체 중심을 잃고 그 갓길 가드레일 충격하면서 우전도된 사고입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 이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세버스는 대여운행,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붉은색 전세버스가 지나가고 금세 또 지나갑니다. 다른 차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전세버스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대열 운행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가는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할 경우 길게는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대에 수십 명이 타는 전세버스의 대열 운행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는 일반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5를 빼서 계산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앞차와는 80m 떨어져서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그대로, 즉 시속 100km라면 100m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전거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대에 240여 명이 나눠 탔지만 버스 간 간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터널 아니라 사고 위험에 각별히 조심해야 했으나 버스 5대가 결국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버스 5대를 포함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나리 기자. 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48분쯤에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차인 모닝 승용차와 버스 5대 등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59살 정모 씨를 포함해 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성 수련원으로 가던 경남 양산의 모 중학교 학생 35명과 버스기사 1명 등 36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10명과 학생 230여 명이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수련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5대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난 일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앞부분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일대에서 양방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낮 12시쯤 현장이 수습돼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북창원 방향으로 가고 있던 소렌토 SUV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렌토를 뒤따르던 첫 번째 버스가 멈추지 못하면서 소렌토와 추돌했고 이어 5톤 트럭과 버스 2대, 모닝 승용차, 또다시 버스 2대, 그 다음에 퇴락한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소렌토 운전자 59살 여성 정모 씨는 앞에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셨습니다만 남해고속도로 구중 추돌 사고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련회를 가던 중학생을 실은 관광버스입니다. 네,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 7대가 모두 한 개 차로를 일렬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대열 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참사를 부른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구중 추돌 사고에는 관광버스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던 양산의 모 중학교 1학년 233명입니다. 교사 10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체 7대 가운데 5대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7대 버스는 모두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거리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일렬로 가고 있는
있습니다. 예, 그래 가고 있는 도중에 앞차가 쏘고 뒤차가 쏘고 동시에 쏘고 저도 갑자기 서는 바람에 줄지어 달리는 대열 운행이 의심됩니다. 대열 운행은 연쇄 추돌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 때 벌어지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대열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은 대열 운행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양은 처음부터 끼어들면서 이 추돌이 끼어들면서 우리 군대가 또 동시에 운행을 했어요. 군대가 우리 저희는 그게 철칙을 해가지고 끼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차가 대열로 쭉 갔으면 저희들 팀워크대로 갈 건데. 거의 모든 학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3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한 명이 코뼈가 부러졌지만 대부분이 머리와 얼굴에 가벼운 부상입니다. 학교는 2박 3일로 예정된 수련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공용 화장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한 여자 화장실에 비명만 지르면 사이렌이 울리는 특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시중에 판매될 예정인데 실제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곧바로 사이렌이 큰 소리로 울리고 화장실 밖에 달린 경광등도 요란하게 번쩍입니다. 비명만 듣고도 위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설치된 겁니다. 작은 비상벨을 직접 눌러야만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화장실 어디에서도 크게 비명만 지르면 이 보드에 달린 특수 센서가 작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실과 112에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새벽 1시 이때까지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한 곳에는 안내판도 붙일 예정이어서 연구진은 화장실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속도 측정기 앞에서는 다들 속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완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남 묻지마 살인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로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사이렌이 울리는 여자 화장실이 서울대에 설치됐습니다. 서초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공공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여자 화장실. 무언가에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한무영 서울대 공대 교수팀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스마트 세이프 화장실 장치입니다. 센서에는 비명이 감지될 때 건물 관리실이나 112에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센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2초 이상 날 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문이 닫히는 등의 일상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센서에는 이 밖에 열, 연기, 냄새를 감지하는 기능도 있어 화재나 실내 흡연 등을 감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악취를 잡아내는 센서는 변기가 막힌 경우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하고 좀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실 여성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두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구팀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다음 달 완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네, 이번 사건 이후 공용 화장실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알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에 반응하는 비상벨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비상벨.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눌러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그게 즉각 생각이 날까? 또 그거를 진짜로 사용하게 될까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비상벨이 서울대학교 한 여자 화장실에 등장했습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핸드드라이어 소리 등의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말소리에도 비상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하철 객차 소음 수준인 85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2초 이상 들리면 작동하도록 한 겁니다. 핵심 기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경광등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렌에 연결하든지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이것을 접목했다는 것이고. 이 장치를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넓게 퍼져 있는 다수의 화장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김혜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화장실 모습인데요.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학교 화장실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걸로 냄새와 이 변기를 꼽았습니다. 쪼그려서 앉아 용변을 보는 변기를 의자처럼 앉는 이런 좌변기로 바꿔달라는 거죠. 화장실 때문에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생생리포트 정성엽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10칸의 화장실 중에 유독 2칸에만 학생들이 몰립니다. 다른 칸이 비어있는데도 발을 구르며 기다렸다가 그 칸을 이용하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화장실 2칸엔 앉아서 용변을 보는 좌변기가, 나머지 8칸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집에서 본 적이 없는 화변기를 접한 저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저 화장실 딱 보고. 왜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고학년 학생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화장실이? 남학생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쭈그려 싸는 거 몇 번 이용해봤어요? 이렇다 보니 무조건 참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가운데 62%가 좌변기로 조사됐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엔 52%만 좌변기여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오래된 화장실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남녀 화장실 200동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가 13,000동 정도 돼요. 13,000동. 아, 13,000동? 네, 학교마다 한 평균적으로 10동 정도. 지금 정도 수준의 예산이라면 화장실 개선 효과를 아이들이 골고루 누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용변 보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학교 화장실 하면 대부분 칙칙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떠올리실 텐데요. 시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가 화장실을 색다르게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윤지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칙칙한 조명의 수세식 변기,
아이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세면대. 약간 냄새도 나고 바닥에 뭔가 정체불명 액체도 흐르고.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낡은 화장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더 자주 손을 씻도록 화장실 옆 복도에 세면대가 설치됐고 높이도 아이들 키에 맞췄습니다. 로봇 캐릭터가 붙어있는 수도꼭지와 변기는 화장실에 올 때마다 재미를 더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애들이 거의 놀러 가듯이 화장실 가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아요. 새 화장실을 꾸미는 데에는 저학년 학생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공룡과 우주여행, 바다 풍경 등 칸막이에 그려넣을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제 타일로 된 남녀 구분 표시도 손수 만든 겁니다. 타일 같이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면 더 좋은지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새 화장실이 꾸며진 학교는 올해 상반기에만 50여 곳.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업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서울 시내 학교 600여 곳으로 화장실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변기에 도저히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게 쓰는지 우리들의 공중도덕 그 현주소를 고발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번듯하게 반짝이는 공중 화장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문짝은 뜯기고 또 뜯기고 또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경첩을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 바닥엔 담배, 그리고 침, 문이고 벽이고 불에 탄 자국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장에 말라붙은 저 화장지는 누가 그랬습니까?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 변기가 막혔으면 뚜껑이라도 닫아놓지. 이게 뭡니까? 휴지통 바로 옆에 버려진 휴지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세면대에 휴지를 놓고 담뱃불을 끈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를 했다는 표시를 쓱 지워버린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담뱃재와 담배꽁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새 뒤에서는 담배 물고 볼일 보시더군요.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은 왜 변기가 꽉 막혔을까요? 저 화장지는 누가 문틈에 걸어놨습니까? 앉아야 하는 곳에 볼일을 본 당신은 실수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앉지 못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체 물은 왜 안 내리는 겁니까?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 자기 집 화장실 같으면 엄청 요즘에는 냉장고보다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건조기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입니다. 물비누통은 부서졌습니다. 철제 상자에 담아 열쇠로 꽁꽁 묶어둬도 휴지를 훔쳐갑니다. 이렇게 해놔도 바닥에 부숴보면 어때요? 너무 부숴보니까 오늘도 한번 먹었어요. 한 달 정도 돼요. 아무튼. 목포시 공중 화장실은 54곳.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새벽 2시부터 청소합니다. 하루 2차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4월달부터 해갖고 여름 되면 이제 제일 많은 거 오바이트 해놔놓고 막 지저분해 해놓고 일 하시는 분들 다 장애인이단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 수도요금 한 달 500만 원, 전기요금 400만 원, 화장지 값은 200만 원, 청소에 연간 1억 6천만 원이 들고 부서진 것 고치느라 계속 돈이 듭니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게 씁니까?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학교 화장실은 들어가기 꺼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장부터 벽면, 세면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화장실입니다. 낡은 화장실 칸막이도 문제입니다. 교체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주저앉고 튀습니다. 문도 제대로 닿지가 않을 정도예요. 측은 임시 방편으로 유리종로 지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학교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모델링한 건 1996년, 2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낡은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바로 변기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남자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변기는 가장 끝칸의 한 곳뿐입니다. 양변기가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한 층당 양변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대변 마려운 친구들은 저희 2층에 교무실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많이들 거기서 하고 그래요. 교사용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울 초, 중고 학생용 화장실의 양변기 보급률은 5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무조건 참기에 익숙해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대변을 거의 잘 안 해요. 왜 안 봐요? 좀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에도 21세기의 아이들은 20세기 화장실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된 상식맨.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온다. 다급히 화장실로 향하고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따가운 눈초리는 뭐죠? 상식맨이 뭘 잘못한 걸까요? 상식맨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 안이라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 매너가 비행기 안에서는 잘못된 에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사용 중일 때는 노크를 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화장실이 사용 중일 때는 빨간 불에 아큐파이드, 비어있을 때는 녹색 불에 베이칸트. 기억하세요? 기내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공용이기에 더욱더 깨끗한 정리는 기본인데요. 변기 물은 내리고 세면대는 물기 닦아 사용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약 그냥 이를 뜨기보단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기내 화장실은 금연이며 이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화장실 사용, 그리 어렵지 않죠? 비행기 기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매너는 승무원들에 대한 매너입니다. 승무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상식맨처럼 이렇게 부르고 계신 않나요? 저기요, 여기다. 이런 승무원에 돌입할 때는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합니다. 승무원이 가까운 곳이라면 눈짓이나 가속짓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이착륙 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라는 사실 다 아실 텐데요. 착륙 후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할 때 먼저 일어나 짐을 챙기는 분들 많죠? 항공기는 하늘 위에 떠 있을 때보다 작은 바퀴로 이동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 안전벨트 사인 등이 꺼질 때까지 좌석 벨트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비행기에서의 매너.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노크 대신 표시된 사항에 따르고, 승무원을 부를 때는 호출 버튼을 이용하며, 좌석 벨트는 비행기가 멈춰 사인 등이 꺼질 때까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요즘 최근 서울대 화장실에서 여성 연구원이 비상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공중 화장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대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연구원이 성폭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빨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던 비상벨을 누른 덕분입니다. 이처럼 화장실의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위험에 대비한 각종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소리에 반응하는 비상벨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무슨 벨 같은 거 있지만 발보다 소리가 더 빠르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공중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도입한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곳에도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칸막이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영무원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인 공중 화장실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이지만 급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어떤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한강공원에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화장실 내 범죄를 막으려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유료 화장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설치된 비상벨 덕분에 성폭행 위기를 면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상벨은 이처럼 효과적인 구조수단이지만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화장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한 여자 화장실. 어제 오후 5시쯤 61살 이모 씨는 이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든 채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40여 분 뒤 한 여성이 들어오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급박했던 위기의 순간, 이 여성은 재빨리 화장실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이 씨는 도주했지만 곧바로 학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한 명이 먼저 잡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옆에 팔을 잡고 그리고 한 7명 정도가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 비상벨이 성폭행을 막은 겁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는데 소리는 90데시벨 정도로 최대 20m 밖까지 전달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겁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많지만 비상벨은 단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 역시 일부 시설에만 비상벨이 달려 있습니다. 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안하고 최소한의 비상벨이라도 생겨야 될 것 같고.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상벨 가격은 평균 5만 원. 현재 전국의 공공화장실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화장실은 8%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60대 남성이 서울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연구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화장실 안에 있는 비상벨을 울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양시장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건물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학교 측이 설치한 비상벨의 덮개가 뜯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몰래 들어온 61살 이모 씨가 성폭행 시도에 앞서 훼손한 겁니다. 어떤 기기나 시스템이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까지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40분 넘게 숨어있던 이 씨는 20대 여성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덮개가 뜯기긴 했어도 피해 여성이 누른 비상벨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남자들을 뛰어서 잡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 뒤져가지고 커터칼을 뺐고 둘러싸서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사무실 쪽으로 간 거예요. 주변의 도움으로 범인은 잡혔지만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당한 지 넉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벨까지 설치된 대학 건물 안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또 발생해 충격이 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고 항상 뭔가 찍히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경찰은 성폭행 시도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 역시 비상벨의 내구성 강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겁니다.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먼저 사고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 점검을 하다 지하 1층 바닥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퇴근길 승강기에 탄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자 승강기와 벽 사이 틈에 발이 빠진 채 말려 들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13층하고 12층.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보다 딱 그 다리가 걸리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밑으로. 사고가 난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잇따랐던 3차례 고장으로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고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릴 때 승강기를 멈춰주는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 승강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전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전기기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고장 원인과 점검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그게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기운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 평소에도 잦았고 사고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거나 밀리면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에 승강기 문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통로에 처박혀 있습니다. 56살 고모 씨를 태운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문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던 고 씨는 손자를 안은 채 전동 스쿠터를 작동하다 실수로 승강기 문에 부딪혀 이렇게 문이 그대로 밀리며 추락한 겁니다. 4년 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승강기 문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억지로 열리는 걸 막아주는 부품인 도어슈가 충격을 버티지 못합니다. 도어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정부는 체중 60kg인 두 사람이 시속 10km의 속도로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기준을 지난 2008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승강기 40만여 대 가운데 90% 정도가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준보다 물론 더 강한 기준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는 있겠죠.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제주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어린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될 때까지 50분 동안이나 공포에 떨었다는데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어린이 3명이 아파트 1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으로 내려오던 승강기는 갑자기 6층에 멈추고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다 50분이 다 돼서야 구조됐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 성인도 한 10분만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그냥 미쳐버리는데 이 애들 아직도 성장이 덜 난 애들이 지금 얘하고 우리 밑에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11층까지 걸어 다녀요.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가고 같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못 타요. 사고가 난 시간은 지난 18일 낮 12시 20분쯤. 아이들이 수차례 비상벨을 눌렀지만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통화장치는 경비실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머무는 곳에 이중으로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났고 입주민들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경비 하나당 경비원이 2명을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경비원이 3명을 한 거고요. 최근 2년 동안 이 아파트 한 곳에서 발생한 갇힘 사고 등 승강기 고장만 100여 건. 경비 절감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부른 예견된 사고에 어린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젊은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뀝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마음에 드는 호텔을 찾으셨나요?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라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리프트에서 벗어났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에 사람까지 함께 올라 이동하다 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 횟수는 지난해 62건, 올해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54건이나 됐습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주세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주실 때도 있고요. 7월달 한 달 동안은 그 리프트 부품이 없어서 아예 이용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리프트를 이용할 때마다 영무원을 불러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용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냥 걸어서 이동했을 때보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9년 모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302개의 지하철 역사 가운데 리프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41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요즘 도로나 인도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자주 눈에 띕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로 타는데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작동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전동 휠체어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76살 A씨를 태운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씨는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20층에서 70대 그 노인분이 전동 휠체어와 같이 추락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작동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보입니다. 형이 아마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이제 출입문을 이제 충격하게 됐어. 지난 5월에도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전용 교육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설명서를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약 10만 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조종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또는 교육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국의 전동 휠체어 보급 대수는 무려 10만여 대. 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